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박구경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서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매수 통계를 분석을 해봤더니 40세 미만의 연령층이 총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40대 미만의 연령대가 이제 그 주 수요층으로 부상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구 구성상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40세 미만의 연령층의 매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바로 서울 부동산 시장 호황의 한 원인이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도 우리가 잘 알아야 투자를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다양한 정보 저희와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기다리고 있는 일부 내용 한번 볼게요. 시장의 핵심 이슈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보시는 두 지역으로 갑니다. 성북구 성북동에서 다세대 주택, 청평에서 근린생활시설까지 오늘 다양한 정보 드리니까 일부도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하시거든요. 전화는 무료입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온에어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 일부 얘기 나눕니다. D&L 종합건설 민철기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민철기입니다. 얼마 전에 그 광역시장의 상당히 큰 광역시장인 서울시와 부산시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 이제 광역시장의 선거를 치루었고 부동산 일은 여러 가지 이제 정부에 대한 민심에 의해서 상당히 큰 표차로 좀 야당이 승리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정부와의 어떤 호흡을 맞추면서 갈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관건이 된 상황인데, 벌써 지금 몇 주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뭐 재건축이라든지 가격이 막 오르고 있고, 공시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다, 뭐 종부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마찰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찰들이 과연 우리 시청자들한테, 그리고 우리 이제 투자자들한테 얼마나 좋게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 안 좋게 진행이 될 것인지는 차츰 추이를 보면서 지나면 될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내년에 바로 대선이 있고 또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도 지금 막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간에 있는 1년여 남은 시점에 과연 우리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과연 서울시, 뭐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큰 대도시인 서울이 이제 서울시장의 변화로 인해서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25개 구 중에 다른 구들을 좀 살펴보면서 공약이 나왔던 부분, 그리고 이 공약대로 과연 지켜질 것인지, 아니면 뭐 새로운 공약들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보실 때 이 지도는 서울의 지도입니다. 서울의 지도는 한 번 정도는 다 보셨을 텐데, 서울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총 25개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보실 때 핵심은 바로 가운데 있는 이 한강입니다. 한강을 기점으로 보시고, 한강을 기점으로 가장 남쪽에 있는 강남이라고 하는데, 보통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를 얘기하고, 이 세 군데 중에 한강에 붙어 있는 곳, 이곳이 서울에서는 가장 입지가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뭐 일자리도 많고, 그리고 지하철 같은 어떤 교통성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곳에 가장 비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곳을 과연 얼마나 빨리 진입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서울 25개 구의 집값이 형성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일 멀어 보이는 도봉구라든지 제일 멀어 보이는 구로구 같은 곳은 집값이 가장 저렴하다고 보시면 좋고, 가까운 강동, 뭐 동작구라든지 아니면 건너서 있는 용산, 성동, 광진구 같은 곳이 집값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서울의 지도는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도는 좀 머릿속에 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느 구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정도는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여러 구를 살펴봤고, 오늘은 그중에서 또 다른 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도봉구와 동대문구를 보겠는데, 도봉구는 가장 위쪽에 있는 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5개 구 중에서 거의 뭐 그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24에서 25등 정도로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 도봉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도봉구에서는 산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도봉구를 전체를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도봉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창동이 있습니다. 이 창동은 계속해서 이 재건축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재건축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창동역이라는 곳에 뭐 다 알다시피 GTX가 들어옵니다. GTX 신호선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GTX를 기점으로 해서 창동역이 완전히 바뀌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꽤 오래전부터 창동역 역사 개발이나 그리고 아레나라든지 여러 가지가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진척을 많이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약에서는 민자 역사를 최대한 더 빨리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GTX 역사 맞춰서 민자 역사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것의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그쪽을 주거 지역으로 바꾸고 도봉에 강남으로 바꾸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학역입니다. 방학역 인근에 중공업 지역들도 많고 노후된 어떤 재개발 지역들도 많습니다. 이번에 2사 대책의 후안으로 나온 것도 있는데 방학역 인근을 개발을 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모시키겠다라고 발전을 했는데 2사 대책에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어떤 조율을 할지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대문구 쪽에서는 가장 핵심이 바로 청량역입니다. 동대문구는 아시다시피 상업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동대문 역사문화 그 근처에 상업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상업 지역을 기본으로 해서 뭐 두타라든지 여러 가지 패션물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듯이 그쪽이 가장 핵심이었지만 교통의 핵심인 청량역이 지금 개발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위에서 창동역이 GTX C 노선이 지나가는데 이 청량리에는 GTX B 노선과 C 노선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을 하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경전철, 면목선이라든지 뭐 강북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선이 또 계획이 되어 있고 KTX도 이쪽까지 다 올라와서 출발을 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량역의 복합 개발은 가시화되었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고요. 그리고 아마 의정부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 1호선을 타고 많이 움직이시는데 1호선을 타다 보면 지하로 가다가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회기나 신임원 뭐 이런 역들을 지나면서 많이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지상에 지하철 노선이 있다는 것 자체는 나라 그 땅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그쪽에 많이 개발이 좀 낙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지하화해서 위에를 공원화시키거나 아니면 주택 부지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청량리역에 또 청량리뿐만 아니라 동대문 쪽에도 상당히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있습니다. 전농동도 9구역, 10구역 또는 12구역 또 8구역도 있고요. 그리고 청량리에도 6, 7, 8구역들이 있는데 지금 조합 설립은 되어 있고 아직 진척이 못 나가서 계속해서 답보 상태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최대한 빨리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공약을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작구와 마포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작구하고 마포구는 아까 서울의 지도를 살펴봤듯이 이 한강에서 강남 3구와 상당히 가까운 곳이 바로 동작구와 바로 옆에가 동작구고 그 길 건너가 마포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남 인접이고 도시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 동작구 쪽에서는 사실은 동작구와 마포구를 지나는 게 바로 서부선입니다. 서부선은 계획이 되어 있고 다 통과를 해서 바로 착공 전에 단계에 있는데 아마 8월 정도에는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전역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울대까지 가는 서부선이 조기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물론 8월에 착공을 하는 것도 상당히 빨리 착공을 하는 건데 그때라도 맞춰서 최대한 빨리 접근을 하겠다라고 해서 공약을 내세웠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동대문구에서 본 것처럼 서울 지하철 1호선이 또 지나가는데 지상으로 지나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하화시켜서 조금 더 그 윗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다라고 똑같은 방식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지나가는 게 강북횡단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북횡단선은 목동에서부터 청량리까지 가는 역인데 발표를 3차 그 국가철도망 계획에 발표를 했고 아마 6월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나올 곳에 또다시 발표를 할 예정인데 물론 예비 타당성을 면제를 해서 추진을 할지 예비 타당성을 통과해서 추진할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강북의 9호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핵심 노선을 지나가고 핵심 노선마다 환승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이 강북 횡단선도 최대한 빨리 조기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예타라든지 어떤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움직이겠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 동작구나 마포구 쪽에는 뭐 베드타운처럼 집이 깨끗해지고 뭐 벌써 20억 이상 호가가 올라가는 아파트들도 들어오고 있지만 일자리가 상당히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어떤 여의도나 강남에 비해서 일자리가 부족한데 이쪽에 핵심 지역인 상암이나 수색 일대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공약을 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서대문구와 성북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대문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로 옆에 마포구와 붙어 있는 곳이 바로 서대문구인데, 서대문구에 있는 수색 쪽에 있는 어떤 상암동의 롯데 쇼핑몰이 지금 다른 재래시장과의 마찰로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 빨리 어떤 마찰을 줄이면서 착공을 해서 많은 일자리를 확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유진상가가 있습니다. 아마 홍제나 홍은동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거래도 하시고 장도 많이 보시고 그러실 텐데, 이 유진상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50년 가까이 된 상가고 많이 낙후됐고 노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새롭게 좀 변모를 시키겠다라고 해서 공약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성북구는 핵심은 장위 뉴타운입니다. 성북구에는 장위동에 장위 뉴타운이 있고 성북구에 성북 뉴타운, 성북 뉴타운은 아니고 성북의 재개발 구역들이 있습니다. 장위 뉴타운은 총 15개 구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6개 정도가 지금 해제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중에 8구역, 9구역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답보 상태여서 뭐 가로주택 정비로 간다든지 아니면 다시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발을 빨리 해서 이 장위동 전체를 좀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광운대 역세권도 조율을 최대한 빨리 거쳐서 역사가 이전을 하고 나서 최대한 빨리 좋은 복합시설로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공약을 내세웠고요. 성북천도 성북천이라고 이제 지나가는 그 천이 있습니다. 지류가 있는데 여기서 좀 정비해서 좀 운동도 할 수 있고 문화거리로 좀 조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성동구가 있습니다. 성동구는 뭐 사실 압구정에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적으로도 좋고 가격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성동구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성수와 한양대 인근을 지나가는 그쪽에 지하철이 2호선인데 2호선도 거의 뭐 30-4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지상으로 지나가는 그런 노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상으로 지나가는 노선들을 지하화 시켜서 이 지역 또한 문화나 어떤 주택 용지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성수동에는 재개발 지역들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제일 핵심은 성수 전략정비 지역입니다.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있는 전림인데,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 두 번째 해 전에 2000년대 말에 2008년 7년에 성수 르네상스 해서 한강 르네상스로 해서 발표를 한 지역이고 5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한강변을 바라보지만 5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라고 해서 이 지역이 지금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지역을 조기에 추진을 해서 한강변 르네상스를 좀 만들겠다라고 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성수대교를 넘어가면 레미콘 상당히 큰 공장을 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산표 레미콘이라고 그쪽에 있는데 상당히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 만큼 이 지역의 이전을 통해서 또 여기에 많은 복합단지를 집어넣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왕십리 역세권도 개발을 해서 왕십리역 상당히 교통의 허브죠. 5호선, 분당선, 뭐 2호선도 지나가는 교통의 허브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또한 개발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 서초구는 핵심은 재건축입니다. 서초구에는 재건축 단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서초구를 재건축해서 좀 더 좋아지게 하고, 그리고 서초구에 있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그거를 지하화해서 위에를 분단되지 않도록 좀 더 조성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양재에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넣어서 좀 더 개발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발표를 했고요. 송파구도 역시 핵심은 재건축입니다. 핵심의 송파구 핵심은 잠실 5단지. 지금 오세훈 시장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이 가격이 오르는 곳이 바로 송파구입니다. 뭐 서초구 같은 경우가 2등을 달리고 있는데 송파구가 지금 재건축 단지 위주로 또 가로주택 정비 단업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치고 나가고 있다 해서 여기도 핵심은 재건축을 좀 많이 풀어주겠다 하고, 경전철도 또 한번 활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양천구와 용산구도 있습니다. 양천구와 용산구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핵심은 양천구에 있는 목동입니다. 목동 역시 재건축을 이슈로 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안전진단이 통과가 안 돼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안전진단을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더 규제를 완화해서 목동 아파트도 최대한 빨리 재건축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목동선 이라고 있습니다. 목동선, 목동에서 당산까지 가는 목동선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지하화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어떤 도로교통을 좀 정비하겠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용산에서는 민족공원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리고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있는 것들을 빨리 추진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고요. 영등포도 지하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하 공간을 좀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고 경전철 또 하나 하고 영등포는 여의도가 있기 때문에 용산과 여의도를 얻누르는 그런 좋은 계획들을 많이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중구와 중랑구를 한번 보면 중구 같은 경우는 남산이 있습니다. 남산은 고도 제한 때문에 고층의 빌딩들이 없지만 약간은 고도 제한을 완화해서 조금 더 살기 좋은 주거를 만들겠다. 그리고 중랑구가 많이 악화가 됐지만 면목선이라든지 뭐 서북보다는 남북으로 횡단하는 면목선 같은 것들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교통에 대한 여건을 최대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핵심 노선들을 지금 9단으로 살펴봤는데 가장 큰 핵심은 재개발, 재건축을 좀 더 완화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돼 있던 경전철이라든지 교통을 좀 더 활발하게 해서 서울을 좀 더 살기 좋고 일자리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핵심적인 노소들 그런 쪽에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원하는 곳으로 투자 지역이나 이런 걸 선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시내 전체를 또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대표님과 또 이제 1대1 상담 원하시는 분들 참 많으셔서 그런 분들을 위한 자리도 마련이 됩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 전략을 알려주신다라고 해요. 전화 상담도 좋고요. 1대1 대면 상담까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시고 예약 잡으신 후에도 좋은 투자 정보, 소액 투자로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또 꿀팁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역 얘기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만나보실 곳은 성북구 성북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4호선 한성대 입구역과 가깝습니다. 시세가 4억 3천에서 4억 5천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성북구 성북동입니다. 어떤 투자 가치가 있는지 대표님의 설명 빠르게 들어볼게요. 네. 네, 성북동은 오늘도 제가 이제 그 근처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성북동을 한번 돌아보고 왔는데요. 중심 업무지구와 상당히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그 부자 동네와 그리고 노후된 주택이 좀 혼재해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추천 포인트는 간단하게 3가지 정도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세대 주택을 투자하실 때는 2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얼마나 더 좋은 호재들이 있고 뭐 교통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느냐. 또 하나는 이곳이 과연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좀 더 좋은 주거 환경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인데 이곳은 2번째. 그래서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곳이다. 그래서 성북은 1부터 4개 구역이 있는데 그중에 1구역에 해당되는 다세대 주택이다 해서 투자 포인트로 잡았고요. 2번째는 입지입니다. 입지가 상당히 좋은 서울 중심 업무지구에 상당히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입지도 좋고 임대수요도 탄탄한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3번째는 그냥 무분별한 계획이 아닙니다. 상당히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지구 단위가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만 정비가 된다면 문화를 보존하고 그리고 주거가 깨끗하게 둔 것이 윈윈이 돼서 같이 개발될 곳이기 때문에 오늘 3가지를 배워봤고요. 입지라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는 지하철 4호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4호선이 지나가고 성북 1구역 위치하고 있는 곳은 한성대역 입구라고 해서 한성대역 입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 바로 밑에가 해화역입니다. 해화역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젊은이들한테는 대학로로 좀 많이 알려져 있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서울대학병원이 위치한 곳이 바로 해화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바로 한정거장 위가 한성대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뭐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는 미아 뉴타운에 있는 미아역, 미아 사거리역, 기름역 같은 요즘에 기름 뉴타운, 미아 뉴타운으로 변모돼서 뭐 강북에 막 15억짜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지금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곳이 바로 위 2정거장 정도 지나면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바로 밑에는 삼선 5구역이라는 재개발 구역도 있고 바로 한성대역 입구에 붙어 있는 것이 성북 1구역입니다. 약 2,000세대 정도로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공공재개발 신청한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바로 붙어 있는 것이 성북 3구역입니다. 3구역은 원래 3구역인데 5구역으로 바뀌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가면 2구역, 4구역이 또 같이 존재하는 곳이라 이곳은 바로 한성대역 입구 근처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2번째로 어떤 호재들이 있냐면 사실은 이곳이 재개발되는 거, 공공재개발을 신청해서 새로운 아파트로 변모된다. 이 자체만 해도 상당히 큰 호재라고 보지만 여기에 지하철도 하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로 앞에 있는 지하철은 아니고 조금 도보로 이동을 해야 되는 곳이지만 동북선이 아마 올해 정도에 착공이 예정해 있습니다. 동북선은 왕십리부터 상계역까지 올라가는 남북을 횡단하는 이제 경전철인데요. 가장 핵심 노선인 왕십리역과
2호선 분당선 같은 것과 환승이 된다는 거 가장 핵심인 좋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은행 사거리 같은 중계동에서 학원가로 유명한 그런 곳까지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동북선이 인근에 들어온다. 상당히 큰 호재라고 보시면 좋고, 두 번째가 복잡하지만 역사문화 지구 단위에 대한 그런 계획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난개발을 못하게 정책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깨끗하게 변화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오늘도 가보니까 계속해서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는 지을 예정인데, 창작 지원 연극센터라는 게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의 극장들을 한 곳에 모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문화라는 것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성수동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 성수동 같은 경우도 가격이 땅값이 뭐 아파트가 올라서 오른 것보다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가격이 오른 듯이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소규모 극장들이라든지 문화의 집결지로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창작연극지원센터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이 지역이 활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공공재개발 지금 현황입니다. 공공재개발이 1차가 발표를 했고 2차가 발표를 했습니다. 1차에 8구역이 발표를 했고 2차에 16구역이 발표를 했는데, 물론 이 예정 구역들이 전부 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건 아니지만 이 중에 몇몇 선별을 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이 중에 2차에 선정된 곳이 바로 성북 1구역이고, 성북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총 1,900세대 정도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동의율이 76%를 넘었기 때문에 뭐 순항을 하면서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성북 1구역은 다른 16군데 후보지와 약간 다른 점은, 다른 데는 지정이 됐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권리산정 기준일을 발표했던 2020년 9월 21일로 확정을 지었지만, 성북 1구역과 그리고 전농 9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되지 않고 예정구역으로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구조례를 선택을 해서 아직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공재개발에 지금 신청이 돼서 지금 활발하게 동의율로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살펴보면, 가격은 현재 투룸 기준입니다. 4억 3천에서 4억 5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는 2억 6천에서 2억 8천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면 1억 5천만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성북동의 다세대 주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성북구 성북동 다녀왔고요. 궁금하신 부분 아래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다음 지역, 이번엔 경기도 청평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만나볼 건데, 아침고요 수목원 가까운 곳입니다. 시세가 3억 8천에서 4억대. 지금부터 청평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청평에서 만나보는 근린생활시설 주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청평은 상당히 공기 좋은 곳입니다. 공기 좋은 곳이고, 앞으로 이 지대가 땅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대가 많이 형성이 되고 가격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이곳은 투자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어떤 근린 생활을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세컨하우스라든지 별장 같은 걸 하나 갖고 싶은 분들한테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땅을 매입을 해서 토목을 하고 허가를 받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이 아니면 쉽게 할 수가 없는데, 이곳은 바로 토목공사라든지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로 모든 것들이 허가가 다 끝난 곳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면 커피숍을 지을 수도 있고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곳이 허가가 다 끝난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두 번째는 인근에 IC가 생깁니다. 개2경춘국도라는 인근에 고속도로에 IC가 생기기 때문에 향후에 진행이 되면 될수록 지대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큰 투자 포인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서울에 상당히 가깝고 핵심 지역인 아침고요 수목원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재 이 노랗게 보이는 선이 제1경춘국도입니다. 춘천까지 갈 수 있는, 강촌을 지나 춘천까지 갈 수 있는 길인데, 휴가 때든 휴일날이면 상당히 밀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2경춘국도가 이렇게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면서 지금 실시계획 중인데,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고 계획 중에 제2경춘국도가 이게 계획이 됐고 지금 조만간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인데, 그곳에 IC가 생기는데 바로 IC에서 상당히 가까운 그런 곳이 바로 이쪽이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근에 아침고요 수목원이 있습니다. 거의 상당히 큰 규모로 해서 아침고요 수목원이 있는데, 식물만 해도 10만 종 이상이 되고, 그리고 한 번도 안 가본, 서울에 사시거나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한 번도 안 가볼 정도로 사계절 내내 호랑인 곳이고, 이곳에 가기 위한 길목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커피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다면 상당히 크게 인기가 좋을 곳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경춘국도입니다. 경춘국도는
바로 지납니다. 경춘곡도는 금남 IC부터 춘천까지 가는 곳인데 예전하고 노선이 좀 달라져서 새롭게 확정된 노선이 바로 청평을 지나가게 돼 있고 청평의 IC에서 바로 아침고요 수목원을 가는 길목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향후에 진행 속도에 따라서 가격은 계속해서 형성할 수 있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로 잡았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이렇게 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유원지도 많고 펜션도 많고 상당히 공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세컨하우스라든지 별장을 짓는다 아니면 펜션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좋은 곳이다 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시세는 현재 토목공사가 다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는 400평 기준으로 3억 8천에서 4억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출은 40% 정도에서 1억 3천, 그래서 1억 5천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2억 5천에서 2억 7천 정도로 이 청평에 있는 근린생활 부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공기 좋은 청평 얘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요.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네. 네, 부동산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저희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는요, 저희 이분과 얘기를 나눠볼게요. 리얼 파트너스 이재익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재보궐선거 이후에 정부와 서울시에서의 부동산 정책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또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모든 일에는 또 순서도 있고 또 그 흐름을 우리가 맥락을 짚으면은 사실상은 어려운 일이 없죠. 자, 그 내용인데요. 부동산에서도 당연히 흐름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서울시의 경우는 도심 공급의 흐름이 어때 왔을까요? 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어느 정도 공급이 활성화된다라면은 집값이 안정화될 수도 있고 공급이 부족하다면은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자, 15년 전에 서울시장 누구였습니까? 오세훈 시장이었죠. 그때는 민간 주도 공급이 활성화됐던 시기다. 즉 민간 주도 공급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바로 정비 사업 활성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었죠. 그 당시 15년 전, 10년 전에 오세훈 시장이었을 때 정비구역 지정이 무려 서울에 683곳이나 되었다라는 점. 반면에 드디어 이제 서울시장이 바뀌게 되었죠.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게 되면서 무려 임기가 어땠습니까? 9년입니다. 9년. 박원순 시장 9년이었을 때 또 서울의 공급 정책, 개발 정책은 어땠을까? 전혀 반대였다라는 거죠. 오세훈 시장이었을 때와 박원순 시장이 전혀 반대였다. 기존에 있었던 서울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정책을 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뭐였을까요? 오히려 기존의 뉴타운 재개발 구역들을 해제를 시키고 해제된 지역을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건 뭐죠? 오히려 존치한다, 보존하고 오히려 가꾸는 사업. 뭐 대표적으로 주차장 조금 늘려주고 그리고 벽화 그려주고 이런 소극적인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적극적인 뉴타운 공급 정책에서 소극적인 도시재생 사업으로 바뀌고 난 9년 동안 서울의 공급은 어땠을까요? 급격하게 줄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에 정비구역, 해제구역이 무려 393곳이나 되니까요. 그 전에 683곳에 비해서 50%가 넘게 해제가 돼버렸다는 점이죠. 이 부분이 지금의 서울의 도심부의 공급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현 정부가 들어선 이유도 어땠을까요? 최근 들어서 공급이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을 뿐이지 한 3, 4년 동안 그동안 현 정부에서도 국책 사업으로 오히려 도시재생 사업을 육성을 하게 되죠. 5년간 50조를 투입을 하면서 오히려 한 현 정부 3년 동안도 서울 도심부의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 드디어 작년이었죠. 8월 4일부터 시작해서 8.4 공급 대책을 비롯해서 최근 들어서도 여러 가지 공공주도 활성화 공급 대책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한 게 최근에 불과하다는 점이죠. 거기에 또 급기야 최근에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다시 당선이 되면서 민간 주도 공급까지도 늘어나게 됐다. 자, 큰 흐름으로 보면은 앞으로 차기의 정부라든지 차기 서울시장 시기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9년 동안 지난 서울시장이었을 때 그 공급이 줄어들면서 낡은 서울이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분포도를 보면 이렇게 빨간 점으로 보이시죠? 이 구역들이 무려 893곳이나 구역들이 해제가 된 곳들이다. 그만큼 서울은 낡았고 공급은 오히려 늘어나지 못했다. 실제로 최근에 머니투데이 보도자료를 보더라도요. 그 영향으로 5년간 서울의 재개발 구역 지정이 제로라고 합니다. 제로. 5년간 서울의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자, 그만큼 반면에 최근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규제 완화를 통한 이런 변화가 다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동안은 왜 어려웠냐면은 2025년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내용을 보면 구역 지정이 되기는 더 어렵게 만들어 놨었고 오히려 해제되기가 쉽게 만들어 놨던 것이 지난 서울시장에 있었을 때 일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서울 도심부의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이죠. 그 규제가 강력하게 규제가 들어오면서 그만큼 공급이 원활하지는 그동안 않았다라는 부분인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 중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든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서울시에서 35층 층수 제한도 묶었고요. 용적률 규제, 그리고 안전진단 규제까지도 강력한 규제가 그동안은 많이 적용됐기 때문에 공급이 원활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의 공급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그만큼 숨통이 막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영향으로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더라도 2017년에 11만 이상이 되던 것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최근까지 지난해까지 5만 대로 뚝 떨어지죠. 50% 이하대로 뚝 떨어지면서 그만큼 서울의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영향이 또 이번에 부동산 민심의 보궐선거에서 반영되어서인지 지금 당정청이라든지 그리고 서울시가 부동산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먼저 당정청이죠. 지금 집권 여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주택자 종부세 완화가 검토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시가 속도 조절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실수요자 대출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도 공공주도로 더욱더 박차를 가한다라고 하죠. 자,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어떨까요?
서울시 차원에서 공시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라고 하고요. 공시가 동결을 정부에 건의, 협의를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속도감 있는 공급을 통해서 또 35층 룰을 폐지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민간 주도 사업으로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죠.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큰 틀은 어떻습니까? 규제 일정 부분 완화가 감지되고 공급은 대폭 활성화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 그만큼 이번 보궐선거의 민심이 확인됐고 그리고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3월 9일이면 앞으로 1년도 안 남았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그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내 집 마련 타이밍이라든지 투자 타이밍을 잡는데 활용하시면 도움이 크게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 현 정부 당정에서 민심 위반을 불러왔던 이번에 부동산 정책 수정, 보완, 검토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현 정부 임기가 한 이제 1년 정도 남았죠. 큰 틀은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 이사 공급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 공급은 확대를 시키고요. 그리고 투기 수요 억제 큰 틀은 유지하기로 했고 반면에 세금이라든지 공시지가, 대출 규제는 완화를 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래에 보이는 이 세부 사항은 조만간에 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 세부담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고령자, 장기 보유자 공제 혜택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 종부세 부과 기준도 현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LTV, DTR 대출 규제죠. 대출 규제도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완화할 완화할 방침이다. 완화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만간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결정되는 내용들을 봐가면서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타이밍 또는 매수 전략 그리고 재테크 전략,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정부의 정책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또 움직임을 일러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궁금한 부분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우리 소장님 직접 만나서 또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 안내 좀 해주실까요, 소장님? 네. 네, 오늘은 날씨가 오히려 더울 정도로 날씨가 굉장히 풀렸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임장 활동, 현장 다니기가 굉장히 좋은 계절이 왔다라는 거죠. 자,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2638-3994번, 2638-3994번으로 전화 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께서 안내해 주신 이 아래 번호입니다. 많은 분들 전화 주시고 또 상담 신청하셔서 좋은 투자 정보 만나보십시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지역 얘기로 저희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보실 곳은요, 저희 중구 만리동 갈게요.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서울역 기준으로 걸어서 2분입니다. 투룸 시세가 3억 7,500에서 4억 9,500.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원안이 이제 서울의 한 중심입니다. 서울역이고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소장님의 설명 들어볼게요. 네. 네, 정부와 서울시의 규제 완화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거기에 적합한 지역 매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적으로는 아주 최상급이죠. 중구 만리동이고요. 만리동은 서울역 쫙 달라붙어 있는 아주 초역세권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위치다. 그리고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자, 예상 실투자금은 1억 3천에서 한 1억 6천 정도로 형성되니까 중심부에서는 투자금이 굉장히 작은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의 투자 포인트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서울 북부역 복합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라고 최근에도 보도 자료가 나왔고요. 착공이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죠. 광역 입체 교통 체계가 구축되고 있고요. 서울역과 용산역 지하화를 통해서 향후에 이 지역이 제2의 강남을 꿈꾸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은 뭐니 해도 입지죠. 입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만리동은 바로 서울역하고 맞닿아 있는 지역, 바로 이 위치가 되겠죠. 이 지역의 장점들을 보시면 강북 중심 업무 지역과 가깝고 공동역 업무 지역,
그리고 용산 업무지구, 여의도 금융허브 업무지역과 아주 가깝기 때문에 공실 없이 임대사업 또는 시세 차익도 충분히 가능한 위치에 있고 주변부에 또 명문 대학가가 즐비하기 때문에 젊은 수요자도 풍부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강남권하고는 현재는 멀지만 지하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신분당선 창이 착공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3년 후가 되면 강남 접근성이 한 20분대, 30분대로 단축되고 가장 중요한 GTX A 노선이 삼성역에서부터 서울역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만리동하고 향후에 GTX A 노선이 개통된다면 삼성역까지는 아마 한 대략 직주근접 거리가 10분 이내 거리로 단축된다라는 아주 입지적인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개발 이슈도 보면 위치적으로 보면은 바로 이 위치 서울에서도 중심부가 되겠고요. GTX A 노선, GTX B 노선이 만나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바로 서울역이 만리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개발 이슈를 보시면 GTX A 노선, B 노선뿐만 아니라 신분당선, 그리고 신안산선, 수세광명선 등 5개 노선이 추가로 증설될 예정이라는 점도 향후에 계속해서 젊은 수요자들이 계속 유입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사업 내지는 또 시세 차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바로 만리동이 서울역에 붙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위치 그리고 용산역 이 지상철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지하화될 예정인데요. 지하화된다면 이 상부가 복합 개발이 되면서 금사라기 땅이 되겠죠. 복합된 개발이 될수록 이 주변부의 지가 상승, 임대가 상승, 매매가 상승에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타이밍으로 본다면 언제가 좋을까요? 개발하기 전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입지 좋은 곳에 만리동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만리동 이 위치죠. 만리동 바로 서울역이 여기기 때문에 제가 한 1, 2분 거리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여기가 만리동이 되겠고요. 그리고 북부 역세권 복합 개발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7017로를 통해서 이 만리동과 그리고 이쪽 건너편에 있는 이 일대 회원동하고 숭례문 일대 관광지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 지역이 향후에 한 5년 후 정도가 되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울의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는 좋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지역이 바로 여기 북부 복합 개발지라고 했죠. 바로 여기가 북부 복합 개발지. 내년부터 착공 들어간다라고 하죠. 그리고 만리동 위치가 바로 여기이고요. 그리고 서울역, 롯데마트, 그리고 7017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향후 5년 후에 완공이 되면은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 사업도 잘 될 수밖에 없고 지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를 통해서 시세 차익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조감도인데요. 호텔 들어서고요. 고층 빌딩들이 3동이 들어서고 주거용 오피스텔 들어서고 아래층은 복합 판매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 바로 인접한 뒤쪽에 보이시는 이 동네가 바로 만리동인데 이 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만리동 일대의 투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를 보면은 3억 7,500에서 한 4억 9,500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가 2억 4,500에서 한 3억 1,500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갭 투자로 본다면 한 1억 3천에서 한 1억 6천 정도로 이런 미래 가치가 좋은 지역이라는 거를 감안한다라면 투자금이 굉장히 착하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날씨도 많이 풀렸고 정부의 정책이 많이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런 지역을 공략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임장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중구 만리동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저희 이번에는 한강변 라인으로 광진구 자양동으로 한번 옮겨갈게요.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7호선 뚝섬 유원지역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시세가 5억 4,500에서 5억 5천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소장님의 설명 좀 들어볼게요. 네. 자,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지역이죠. 바로 한강입니다. 한강은 서울의 영원한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강하고 접해 있는 자양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보로 한 7호선 뚝섬유원지역으로부터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예상 실투자금은 한 1억 7천에서 한 2억 2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면 입지는
최상이고요. 그리고 다수의 개발 이슈도 많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한강변의 재개발이 가능한 낙후 지역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자양동 바로 자양 4동 위치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위치가 굉장히 좋은데요. 보시면 강남 중심 업무 지역하고는 7호선을 타면은 한 정거장 앞으로 가면은 청담역, 두 정거장 가면 강남구청일 정도로 5분대, 10분대 정도로 강남 진입이 가능한 굉장히 입지적인 장점이 크다. 주변부의 성수 전략 정비구역, 중공업 지역 개발이라든지 서울숲도 가깝고요. 구의자양 촉진지구,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 국제 교류 복합지구 등 주변부에 개발 이슈가 풍부한 아주 입지적인 장점이 큰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부의 개발 호재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양 4동은 바로 여기 위치입니다. 바로 이 위치인데 가장 큰 이슈로는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 사실상은 지난 박원순 시장 일때 서울시 35층 룰에 걸려서 개발이 멈춰있던 10년간 멈춰있던 지역인데 이번에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35층 룰을 폐지를 한다고 했죠. 그만큼 개발 탄력이 높아졌다. 그럼 여기에 개발이 탄력을 받는 순간 이 바로 맞닿아 있는 자양 4동의 지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이고요. 그 주변부에 또 한강변에 보이시던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런 지점들이 재개발 내지는 아파트 재건축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한강변의 개발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동서울 터미널 개발도 예상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기대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내용이 바로 그 전략 정비구, 성수 전략 정비구역인데요. 여기가 향후에 50층 명품 주거 타운으로 탈바꿈 예정인데,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조감도를 보시면은 이게 50층으로 계획된 조감도인데요. 이게 10년 전 이야기죠. 10년 전 오세훈 시장 일때 50층 규모로 복합 개발될 예정이었는데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고 나서 35층 룰 때문에 이렇게 개발을 못했다. 근데 이번에 서울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양 4동이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될수록 여기에 자글자글하게 보이는 이런 다세대 주택들이 멸실이 되면서 이주를 하게 되면 바로 인접한 지역으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 지역에 바로 옆에 있는 동네 전세가, 매매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을 우리가 공략하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인근에 향후에 지하철이 개통되고 나면 15분 거리에는 바로 삼성역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 지역의 경제 파급 효과가 264조 원, 일자리 창출이 121만 개가 형성되는 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자양동으로 유입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구의자양 균형발전 촉진지구도 아주 활발하게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지역에는 행정, 업무, 상업, 주거 복합 개발이 되는 계획이 잡혀 있고요. 마지막으로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도 진행이 될 예정이다. 호텔 업무 상업 복합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인접한 자양동 일대가 향후에 굉장히 미래 가치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세를 보면은 광진구 자양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 시세를 보면 5억 4,500에서 한 5억 5천 정도 형성되고요. 전세가를 빼고 나면 예상 갭 투자 금액은 한 1억 7천에서 2억 한 2천 정도로 형성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한강변에서 역시 투자금이 한 요 정도면은 굉장히 착한 금액이다. 이런 지역을 공략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명백했습니다. 한강변에서 그리고 앞서선 서울역 주변에서 다양한 정보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제 한 30초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소장님 또 직접 상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 안내 좀 해주시면서 저희 마무리를 할게요. 네. 네, 요즘 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재보궐선거 이후에 많은 변화가 감진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집을 사야 되나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여윳돈이 있는데 투자를 해도 되는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을 텐데요. 주저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2638-3994번, 2638-3994번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여러분 고민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번호 안내까지 서울전화 2638-3994, 문자샵 3989로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